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정당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 해양 쓰레기 치우고 온 이동학입니다. 네. 네, 민주당의 보름달 같은 정치인 성치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대학 졸업한 이윤규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새로운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2달 전에 대학 졸업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형님들과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어떠십니까? 사실 이동학 최고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봤었는데 뵈셨어요?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마침 이제 사실은 동생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호칭 정리 문제일 텐데 진행자분께서 형님이라고 해주셨으니까 형님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 정책위에서 네. 제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예, 네. 당시에 입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와, 정책 관련해서 그러면 꿰뚫고 계신 걸로 또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추석 연휴 중에 저희가 이렇게 뵙게 돼서 간단하게 짤막하게나마 추석 인사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 옛말이 계속 내려왔는데 사실 이번 설은 굉장히 이제 뭐 좀 어목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예. 개인적으로는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하고 태국하고 베트남 가가지고 환경 외교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치우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왔습니다. 예, 정말 바쁘게 네. 보내셨네요. 네. 다른 분들은요? 예, 저도 이제 추석하면은 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 뭐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고 상당히 국민들께서도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치하시는 그리고 그 현재 제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정말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치에 대한 자성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추석 인사 해주실까요? 네, 이번 추석이 저희 집도 그렇고 다들 좀 차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래된 관습이 변화돼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돼가는 것도 반영이 된 거겠지만 좀 어려운 물가가 너무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들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들 가보면 지금 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이 민심이 좀 미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민족 특유의 역동성을 좀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간 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규 부위원장님은요? 저는 사실 졸업한 지도 크게 얼마 안 됐는데 전역한 지도 크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사실 주변에도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느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후배도 있었는데요. 그런 후배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군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군인이셨던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달달한 추석 인사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희가 현안 얘기할 게 많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의 가늠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판이 커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서울 강서구청장 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확인하신 민심들을 저희가 한 줄 평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앞에 드린 화이트보드에 마커로 추석 민심을 한 줄 평으로 적어주시면 네, 과연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 것인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은 다 빨간색으로 써주시고 민주당은 다 검은색으로 써주시고 펜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끓는 물
그래도 백도씨라고 저는 잡아봤는데요. 신인규 대표님. 예, 저는 지금 이 추석을 통해서 뭐 확인하는 민심이 뭐 그렇게 꼭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뭐 추석 민심 이래가지고 구분하기에는 저는 뭐 적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도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저는 뭐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국민들이 뭐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런 정치에 대한 뭐 혐오 내지는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이 네. 이 정치권에 대한 저는 심판의 열정으로 이게 지금 전 바뀌어가는 과정 아니냐. 굳이 저는 이렇게 여야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지금 불신인 거죠. 그래서 네. 참 이번 선거에 지금 또 누가 이기냐 정치권은 또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민심은 그 기저에 있는 뭔가 정말 그 용암이 끓다가 한번 분출돼가지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예. 저는 그 전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전 이런 좀 민심을 읽고 왔습니다. 그 용암은 언제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말 국민들께서 전 인내심의 한계에 전 이르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심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투표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잘했냐 못했느냐에 대한 그 회초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지금 들고 계시는데 이제 누구를 더 몇 대 때리느냐, 누굴 덜 때리느냐, 예. 이제 그것만 남아 있지 않나 저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면 네. 교체. 이거는 이동학 크게 두 선수고. 가지예요. 지금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앞선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구청장 선거 자체가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고 예. 그런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이 다시 사면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선거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예. 이를테면 원인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린 것을 다시 결과로 끌어온 아주 괴상한 이제 선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안하 무인격으로 대통령이 어떤 이 사법권 자체에 대한 어떤 저항을 저런 방식으로 한다,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우리가 앞으로 사법수호 혹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수호할 만한 어떤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예.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명확하게 그런 것에 대한 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민생 자체가 이제 실종되어 버린 거고 그 기저에는 정치 자체가 거의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당의 이 괴리감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지? 지금 어차피 네. 검사들이 다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가 거의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러한 인식 하에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예. 카톡방이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로. 두 분 네. 말씀이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어서 지금 뭐 정치가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윤규 부위원장님.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추석이면은 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어른들도 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셨어요. 다소 조금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과 우리 당 지지자들 모두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구속영장 기각된 거에 네. 대한 아쉬움을 추석 민심으로 읽어주셨고 성추영 부의장님은요? 저는 여당 F, 야당 D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학점을 매겨주셨어요.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 이제 뭐 명절 겸해서 올해 연락 못했던 분들도 연락하면서 또 제 지인 중에 좀 비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두 가지로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또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다가 등 돌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는데 네. 일단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은 대부분 후회를 하거나 지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 지지 보수층들은 원래 자존심이 매우 셉니다. 자부심도 강하고 예. 이 보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그 뭔가 그 확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는 능력 있는 보수
일을 잘하는 보수가 뭐 더불어 사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래도 국정 운영은 잘했다라는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지지자들이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건을 터지는 거 보면 무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미숙함, 아마추어리즘 이런 것들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는 너무 명확한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등 돌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국정 이런 정치적 상황은 좀 변화가 뭐 반전의 모멘텀이 왔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지만 예. 지지를 했던 분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뭐 내로남불, 제19 감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정치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비판과 공격은 당연히 있는 건데 너무 조롱, 비난, 뭐 비아냥 이런 예. 것들이 뭐 본회의장에서도 나오면서 좀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 품격 자체를 본인들이 낮추면서 난 네. 민주당이 이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지지를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정치가 상대평가라서 딜을 받고도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못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추석 민심에 좋은 얘기가 한 개도 없네요. 명절은 이렇게 웃으면서 뭐 좋은 여유롭게 음식은 보내야 많이 되는 먹고 왔는데 시간인데 정치권 현실은 지금 뭐 워낙 지금 치열하게 서로 예. 싸우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의 평가는 거의 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에 더 확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고 뭐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양당 입장 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이게 저희가 민주당이 오만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근저에 이것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명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다 됐던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사면을 해줘가지고 바로 그 사면했던 것은 바로 후보로 내보내겠다는 의미이니까 실제로 이 사법부의 판단을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근저에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좀 뭔가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그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좀 우세한 좀 지역이기도 강서구.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정의 실정이 또 계속되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지금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을 대리 심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마침 대통령의 탈을 쓰고 지금 김태우 후보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작동되면서 실제로 투표장에 좀 많이 나오셔서 네. 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나게 되거나 혹은 이제 뭐 평일이고 뭐 여기 안 나오시고 막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저는 판세를 예측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 내용은 실제로 여당에서 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예. 이렇게 그런 결과를 받아 안고도 한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그런 결과를 받아 안고도 제대로 된 어떤 이 상황 인식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우려가 됩니다. 표차까지는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다 해석을 하고 계신 거네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지금 대리전을 도대체 몇 번째 치릅니까? 대선 치렀죠, 지방선거 치렀죠, 예. 이번에 보궐선거죠. 다음 총선까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4번을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르는 거거든요. 전 이거 국가적인 낭비고 굉장히 예. 불행이다. 우선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전 이게 3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사자가 이번 선거의 전 핵심이라 보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사면 논란이 있죠. 이 사면 논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있고요. 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법률을 잘 아는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이게 법꾸라지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다음 두 번째는 사유화죠.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줄 때부터 이거는 김태우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거든요. 예. 이건 정당 사유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표인데 결국에는 기존의 표를 다 보내줘서 구청장을 뽑아놨는데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나서 네. 그 신분을 잃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분을 잃은 분을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분이 구청장이 다시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법 체계에서 상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해외 토픽이고 기네스북 감 아니냐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인 것이고요. 자꾸 이제 그 비용 가지고서 뭐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 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 있어요. 보궐선거 논란이. 천억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무덤 파는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자꾸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불리한 프레임에 더 파고 들어가서 더 불리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에 서울시장 민주당에서 공천 안 한다고 했는데 당원을 바꿔가지고 꼼수 써서 사실은 박영선 후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때 거의 20% 가까이 졌어요. 예. 근데 그 진 사례를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했죠. 네. 비용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 오거돈 시장이 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그 정서를 매우 부정적으로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더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지금 거침없이 해주셨는데 이윤규 부위원장님 얘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결과는 굉장히 그 예측하기 어려운데 구도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의 구도는 민생이냐 정치냐를 선택하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곳에 찾아가서 어떤 그런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정책적 이슈다 민생적 이슈를 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생과 민생이 예를 들면 충돌한다거나 예. 정치와 정치가 충돌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편하겠지만 민생이냐 정치냐라는 다른 프레임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저는 서울 시민께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소 어떤 조금 좀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신인규 변호사께서 그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보궐선거와 지금의 보궐선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로 인한 그런 그 보궐선거였거든요. 예. 그때의 보궐선거와 지금의 보궐선거를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쭉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정치가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은 패널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네. 한편으로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앞에 계신 이동학 최고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되셨다면은 네. 어떤 지금 그 정치의 현실이 보일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전체를 방탄하는 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정치 이야기보다는 민생과 민생으로 대결하면서 정책 경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 구도가 됐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번에 추석 민심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제 네. 개인적인 평가도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민생 강조해 주시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에 조금 더 표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감이 섞인 말씀이었던 것 같고 성채윤 부의장님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선거를 예측할 때 이제 인물, 구도, 바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요소죠. 그래서 인물로 보면 일단 진교훈 후보는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우 후보를 뭐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서 구민들이 느낄 때는 어쨌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구도에서도 이미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의 그 원인 제공자가 원인 제공 정당이 또다시 후보를 공천 뭐 심지어 당사자를 공천했다는 것. 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양 정당이 그 약속을 약간 지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전북에 후보를 안 내서 진보당 첫 국회의원이 나왔고 청년고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그때 고청을 안 했죠. 근데 사실 그때도 국민의힘은 도의원 출신, 국민의힘 도의원 출신이 탈당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구도적 측면에서도 근데 이 구도, 불리한 인물에 대한 거를 지금 아까 말한 그 40억 발언 후보자가 오히려 안 좋은 구도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 측면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람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금 이때 야당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벌써 다음 주 아닙니까? 짧은 시간 동안 구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는 전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각 예. 뭐 아니면 협치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 반전의 기가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그걸 절대로 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 바람 측면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드를 요 안 쓸 것이다. 요 사명 관련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 비판도 당연히 있죠. 상권 분립 침해니까요. 네. 근데 저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이 공당이거든요. 네. 그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당 대표 다 국회의원이신데 이분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태우 후보를 유죄를 낸 사법부 자체가 김명수 대법관 체제니까 대법원장 체제니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전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아무리 여야가 편을 갈라 싸우더라도 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 넘는 것이다. 그것이 예. 이제 연장이 돼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도 그 전부터 또 지금 영장 기각이 나온 이후까지도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 하면요 정치적 이익을 아주 눈꽃만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잃는 건 뭐냐면은 이제 사회의 사법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예. 입장에서도 누가 다 승복합니까?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다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다 받아들이질 않지.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걸 더 나서 가지고 사법 부정을 하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성추행 부의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9일 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성추행 부의장님은 대통령이 이 카드가 있지만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남은 변수는 전 실언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구도 속에서는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김태우 후보가 그 수수료 그 40억을 애교 있게 봐달라는 그런 실언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실언을 하게 되면은 편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요. 예. 좀 실언을 덜 하게 되면은 편차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저는 분들은요? 혹시나 이게 뭐 변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무리한 검찰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수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게 불거질 만한 사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요 흐름상 갈 것이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투표율이겠죠. 투표율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층들을 끌어내는 이 보궐선거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낮잖아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엄청 낮아요. 엄청 낮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진 상태여가지고 이게 같은 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아예 뭐하러 투표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실제로는 얼마만큼 이제 각 당에서 지지층들을 끌어내는가 여기에 이제 변수가 조금 마지막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 투표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게 관심이 약간 포지티브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계속 희망을 걸어봤더니 실제로 이 정치권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이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의 싸움을 하지 실제 민생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실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관심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예. 실제 그거를 누군가를 지금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정말 편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확대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윤규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지도의 문제인데요. 네. 우선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는 김태우 청장과 진교훈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김태우 청장의 이름은 여러 번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 결국은 두 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전략적으로 보면 선거 차원에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그 영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번 보궐선거를 네. 자신에 대한 면책 선거로 치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체포가 되지 않는 것인데 구속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나 죄진 게 없다. 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선거로 활용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예.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좀 부당한 정치 탄압이냐라는 조사였는데 특히 서울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구 경북이나 부울 경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네. 여론이 좀 변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꼽은 변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민심, 그다음에 또 진교훈 후보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덜 나왔던 거에 대한 인지도 변수로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변수가 또 꽤 많네요. 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검찰이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역시 저세상 멘탈이라고 옹수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공정과 정의를 얘기해도 조국 씨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SNS 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미국 유력 언론에 경고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억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글을 공유하기도 했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이런 행보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김웅 의원도 이거 뭐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비판을 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거의 한 4년 동안 한 사람에 대한 뭐 이 언론 그다음에 뭐 사법 이게 수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공격을 받아왔던 건데 사실 이렇게 자연인 한 가족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뭐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같은 지점에서 이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공정한 이 수사의 이 수사권이 가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지점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 네. 예, 이제 이 지점은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추석 이 시점에 이런 미묘한 메시지를 내는 건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남아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출마겠죠, 출마. 신인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하고 있는 궁금해하기도 부분이죠. 하고요. 근데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과연 민주당을 이제 뭐 소위 말 진보 진영이라 한다면 그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뭐 얘기하신 거 메시지 자체만 떼놓고 보면은 누가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법치라는 것이 과잉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편향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편향성 논란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예. 여론이 높은 것인데 이것을 과연 이 추석을 앞둔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기지개를 피면서 정치적 메시지로 냈을 때는 국민들이 전 좀 달리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네.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중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 보통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무슨 더 욕심이 남아가지고 더 정치하려느냐 이런 네. 식으로 좀 박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조국 전 장관은 아마 이제 뭐 당을 만드는 한 있더라도 아마 총선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민주당의 좀 극렬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네. 또 분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 유리할까? 아니면 또 네.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이건 좀 더 유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이다. 저렇게 봅니다. 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분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뭐 예.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국민의힘 분들은 또 이미 혐의 없음으로 나온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왜 얘기하냐고 하는데 혐의를 조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지 조사를 안 했잖아요. 조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좀 격양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좀 되게 험한 표현을 쓰셨던데 네. 좀 그것도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뭐 그걸로 공정 이미지를 얻고 그걸로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대통령 되신 이후에 이제 죽은 권력, 살아 있었던 권력만 수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를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네. 자신이 갖고 있던 공정 이미지랑 정 반대되는 행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역변의 아이콘이 아닌가. 공정의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 되신 분이 거의 불공정의 아이콘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충분히 언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단지 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저는 뭐 출마 이런 거를 고려한다 이런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 좀 스피커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볼륨이 요즘 너무 목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언이 당에 대한 평가나 지지율에 매우 크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근데 예. 뭐 조국 전 장관의 이번 뭐 게시물은 전 크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뭐 유시민 전 장관의 최근 발언에 저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이런 멘트를 올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나. 민주당이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지지자를 결집하고 좀 더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예. 오히려 중도층이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규 위원장님은 조국 전 장관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급하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해가지고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목표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서 조국이라는 것을 이재명으로 딱 바꾸면은 네. 서로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당원 지지층이 이 검찰을 적으로 상정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네. 그런 이재명 대표로 쏠리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 자양분으로 삼고 가야 하는 지지층인데 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조급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SNS에 검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분들 생각처럼 조국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국정감사의 달입니다. 국회의원들 활동 또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는 계절인데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메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메뉴판을 한번 짜주신다면 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나요? 베스트 메뉴라고 하나요? 좀 각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는 국정감사. 네, 일단 저는 시간이 뜨니까 네 이동욱 전 최고께서 말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국토부 관련돼서 순살 LH 순살 아파트 하고 양평 고속도로권. 그럼 국토부가 가장 뜨거울 것이다. 이건 국토부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방부.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제 수사 이게 사망 원인을 네. 조사하다가 지금 외압을 받아서 지금 이상하게 지금 막 이상한 쪽으로 가 있거든요. 박정훈 대령건. 예, 그럼 그 내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 같고 예.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뭐 방어를 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쪽은 또 공격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국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조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이거를 야당이 우리를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본인들이 양심껏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좀 정책 전환 혹은 네. 국정 기조의 전환 100년 전 논쟁 뭐 이런 거 말고 네. 실제 현재 다뤄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을 성실하게 좀 다뤄가는 정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토위 국방이 뜨거울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뭐 더 많은데 사실 세 가지밖에 공간이 없어서 못 두 개는 적었는데 겹쳐요. 예, 두 가지는 겹칩니다. 그래서 빼고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저는 이제 운영위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의 참모들,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 또 정무수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저는 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 예. 강성규 수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전화 녹취까지 지금 나온 공개가 상황이기 됐었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뭐 참고적으로는 지금 뭐 여가부 장관 지금 김행 후보자 때문에 상당히 좀 뜨거운데 여가부 문제도 사실은 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 책임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행안부 관련해서도 뭐 오송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면은 모든 상임위들이 다 뜨겁게 경론으로 빠져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현안이 없는 상임위가 없을 정도로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상임위 베스트 3를 꼽아주셨고
성춘 부의장님. 뭐 장례식장 메뉴처럼 돼버렸는데요. 뭐 지금 기재위는 뭐 근조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지부진하고 물가는 예. 치솟고 있고 전망은 좋지 않고 기재위에서 뭐 지금 기재부 장관을 탄핵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위는 뭐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각종 안전 재난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정부 대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적할 게 많을 것 같고 예. 뭐 가방에는 전 근접 미래거리는 이 예산 지금 이번 2024년 예산에서 정부 예산안 보면은 R&D 예산 다 대폭 삭감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깎였죠. 뭐 그 긴축 재정 한다고 하면서 다른데 지금 선신성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군말이 안 나오는 반항이 그 저항이 가장 적은 R&D 예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이거 전 2030 이제 저는 아니기 때문에 2030들이 분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네. 사실상 R&D는 국가 미래와 관련된 건데 이거 그 실적이 안 나오지만 언젠가 2030 세대들이 미래에 자신들이 먹거리를 그 국가가 나서서 미리미리 준비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네. 대폭 삭감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금 다 담보로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건 매우 지적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 여당 분들은 그 아무래도 방어적 태세를 할 수밖에 없고 국정감사에서는 다행히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의 뭐 구속영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아마 잘 집중이 포커싱이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예. 좀 추석 연휴 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 작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정부의 대답은 한결같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습하고 있다. 이제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대답 못합니다. 이제 네. 본인들의 책임감을 갖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윤구 부위원장님은 어떤 메뉴판을 꼽아주셨습니까? 저는 우선 가장 핫한 곳으로 법사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아마 민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이재명 대표 변호회장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다소 더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본질이 충성 경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그 리더십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여러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를 수호해야 한다로 가는 상황에서 아마 대다수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려는 장으로 본인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무대로 좀 법사위 국정감사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했고 이게 좀 많이 아쉽고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부분들은 법사위 같은 부분도 특히 법무부와 관련된 이슈도 이 법 이슈 말고 할 수 있는 말들 충분히 많습니다. 예. 이 출입국이나 이민 문제나 아니면 교정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정책적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선 패널분들 말씀드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R&D 네. 이슈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변호회장이나 아니면 어떤 정쟁보다는 실제로 그 R&D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번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들어온 것은 맞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R&D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동학 최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전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라는 것은 충성 경쟁의 장으로 활용하느라 뭐 이모 교수나 네. 어느 의원들의 그런 말실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이벤트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법사위 관련해서 하나가 또 논쟁이 뜨겁게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설치 과정부터 정부조직법을 거치지 않고 했다라는 이제 논란도 있었던 그 부서인데 여기서 좀 인사검증하는데 뭐 과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도 장관 후보자 3명, 거기다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하면 4명. 다 이분들에 논란이 대해서 일고 다 있어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검증이라는 그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 조금만 더 기억을 앞으로 소급하자 그러면은 이동관 예. 그 방통위원장도 학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그 인사 검증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서 아마 네. 국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에게 도대체 인사정보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인재 기준이 뭐며 예. 어떤 프로세스로 검증을 하길래 이러한 대참사가 나온 것인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 뜨겁게 좀 아마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나온 쟁점들 눈여겨서 아마 국정감사를 보시면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이다톡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